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 몇 가지 정리해보자. 단오날이야. 이몽룡은 광활로에 구경을 나왔고 춘향이는 어머니 허락을 받고 추천하러 나왔어. 전날 밤 꿈 하나 꿨지. 무슨 꿈? 무슨 꿈? 천상계 올라가서 어떤 부인에게 쪽지 하나 받았는데 천상의 칠석은 인간 세계의 단어와 같다. 그래서 뭐 할 거다? 앞으로 너는 어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거야. 바로 춘향과 몽룡의 만남을 암시하는 꿈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네를 뛰는 춘향을 보면서 몽룡이 반하죠. 그래서 방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고을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는 기생인데 기생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양반집 딸처럼 아주 고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생의 딸이라면 만나보자 부르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월매가 안 보내준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사또가 알면 큰일 난다 해서 일단은 주저하는 상황에서 춘향이가 잠깐 봅니다. 봤더니 겁나 잘생겼어. 군자의 기상, 열사의 기상을 지닌 이 몽룡을 보고 사또의 자식이겠구나 한 다음에 가죠. 그런 다음에 이 몽룡이가 방자한테 춘향 가고 없다라고 말하니까 뭐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게 어쩌라고요. 이렇게 볶는 말투. 그러니까 평민, 그 서민층인 이제 방자가 이 양반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랑곳 없이 혹은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그런 말투를 통해 가지고 서민 의식의 대변자라는 거 하나 확인되고, 또 내려가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진양조 장단으로 춘향의 집을 대답할 때 일부러 느리게 아주 느린 장단으로 말을 하면서 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재미를 유발하고 관객들의 그게 몰입도를 높여준다. 또 하나 있었죠? 내려가 보니까 뭐합니까?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어떤 자세로?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서 쓰게 됩니다. 낮에 광활로에서 춘향을 만나보자 했을 때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줄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자는 창단을 통해 춘향에게 이도령의 편지를 전하고, 춘향은 보름날 밤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이도령에게 보낸다 할 때 이때 춘향의 답장. 일단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만남의 약속입니다. 만나주겠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네를 뛰다가 잠깐 광활로에 서 있는 몽룡을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몽룡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만남의 약속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런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는 남성과 어머니 허락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데에서 우리는 이 춘향이가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유의지에서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자유연애 사상이 나타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한 보름이 되어 이도령은 춘향모의 눈을 피해서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죠. 방을 따로 쓰고 있으니까 춘향의 방에 몰래 들어갔겠죠. 자, 바부분 안일이. 자, 다시 한번 안일이 뭐하는 부분? 말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산문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여기서는 장단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니까 춘향방에 앉고 보니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아주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춘향이 집에 오니까 수인사 할 말이 콱 막혔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보면 뭐뭐 콱 막혔지, 판소리, 구어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말투죠. 구어체는 입구자야.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문체를 구어체라고 하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체를 문어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판소리꾼이 관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자칫 쑥 빠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울렁울렁하는 마음에, 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말실수가 나와가지고 뭐 할까봐, 상대에게 책을 잡힐까봐, 혹은 퇴짜를 맞을까, 이렇게 무한히 생각하고 결국 하는 말이 너의 답서에 글 지어 보낸 것과 오다가 7월 편 읽는 소리. 자, 모두 춘향이가 답장을 할 때 지어보낸 그 글귀, 그리고 오다가 지금 춘향이가 뭐하고 있었냐면 소리 내어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죠. 누가? 이몽룡. 누구의 소리를? 춘향의 글과 춘향의 소리를. 이것은 모두 춘향의 교양 수준이 높다. 특히 교양 수준 중에서 뭐가? 글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죠. 작년에 혹시 거기 생각나니? 그 1학기 때 2단원이었을 거야 아마. 그 효과적인 대화의 원리 중에서 정중어법, 공손성의 원리. 왜?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5개가 있었잖아. 그 작년에 이거 수업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냥 이해를 시켰고요. 근데 이해하다 안 되면 나중에 결국 외워야 돼. 이게 왜 요령이고 왜 관용이고 이해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 외워야 돼. 외우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요, 관, 칭, 겸, 동 5개 써놓고 5개 경률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방, 자신, 상대방, 자신, 서로. 그래서 요령은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 부담은 적게 하고 이익은 크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중에 뭐가 있었냐? 칭찬의 경률이에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은 극대화하고 비방은 최소화하는 거.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 얘기는 전혀 없고 너희 글솜씨도 뛰어나고 너희 글을 읽는 교양 수준도 뛰어나다라고 칭찬의 경률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칭찬할 때 유의점.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할 때 유의점. 진심 담아 칭찬하지 않으면 상대가 언짢음을 느껴요. 우리가 그런 입바른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칭찬해야 된다. 참고로 우리가 그냥 문학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할 때 화법적인 요소건 문법적인 요소건 나올 때마다 같이 점검해두면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를 풍부하고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 못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변수거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안 배운 시 나와가지고 시험 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려. 선생님 이번에 문학작품 가지고 문법 문제 내셨어요. 이미 시험을 봤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려. 심지어는 선생님이 이몽룡이 말을 가지고 화법에서 정중화법을 가지고 문제 내셨어요. 그래서 전 틀렸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미리미리 폭넓게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돼. 쉬운 내용이니까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 아주 시전지빌러구나. 시전, 이런 시, 글귀를 전문적으로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대부 집안이구나. 칭찬하죠. 춘향이 대답하되 밤은 길고 잠이 없기에 읽기는 읽어도 뜻은 모르고 읽어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뜻은 모르고 읽어요. 자, 이몽룡의 칭찬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겸손한 태도로. 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경률이에요? 바로 칭찬의 경률과 반대되는 겸양의 경률. 겸손한 거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올바른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한번 주고받아 놓으니 그지야 말문이 열렸지. 너의 성과, 성이 성씨입니다. 나이는 나이 16이에요. 중3. 방자에게 들어 알았거니와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나 있는 곳은 한양이요 너 있는 곳은 남원이라. 여기서 지금 이 몽룡의 말을 보면요, 첫 번째 나 있는 곳은 한양이었고, 원래 이 몽룡 서울래예요.
아버지가 지금 남원으로 부임을 왔기 때문에 자기가 따라온 것이지 원래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너 있는 곳은 남원이다.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우리가 그 다음 뭐 하게 되느냐? 아주 공교로운, 우연한 그런 만남이란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향, 내가 있는 서울과 네가 있는 이 남원, 서울과 도시가 서로 멀었기 때문에 너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도 못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사또가 벼슬길 하고 마는 곳 중에 어디 부사로? 이 남원 부사로 오기가 공교한 일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하나, 나 또한 평상시에 바깥 출입이 없다가 광안로 구경 간 것도 공교한 일이고, 너 또한 규중 처녀가 활인 중에 꽃나무 속에서 그네를 뛴 것도 또한 공교한 일이다. 거기에다가 동갑으로 너와 내가 서로 나이가 똑같아. 동갑으로 내시기도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면 이거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갑으로 내시기도 천궁, 하늘의 조화 하는 게 뭡니까? 일종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천궁의 조화까지 뭐예요? 바로 이 이몽룡의 말의 의도는 우리의 만남은 뭐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그런 배필이 아닐까? 천정배필이라고 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백년가약을 맺어보자, 이 소리예요. 처음 만나서 지금 5분 만에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이몽룡 와서 뭐 얘기한 거야? 춘향이한테. 야, 너 글 잘 쓰고 글 잘 읽더라. 야, 그리고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이야. 결혼할까? 뭐 오자마자. 상당히 적극적이죠. 왜? 공업의 비밀은 무슨 뜻이야?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규원가에서 내가 뭐 군자 호구나 공업의 피를 못 바라더라도 좀 평범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좀 이따 나올 거야. 장안 유협 경박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입고 해가지고 살고 있지. 자, 그럼 갈까요? 자, 그러니 우리 백년가약은 맺히고 맺히였지. 우리 뭐 해야 된다? 운명적인 만남이니까 백년가약 한번 맺어보자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부분에서 여기 할까요? 자, 춘향이 여자 5대까지는 아니리야. 그런 다음에 중무르장단으로 춘향이가 답을 합니다. 보통바라기의 중무리로 도련님 듣조시오. 천안집에 생긴 몸이 뜻이여의 높자리까마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천안집에 태어난 천안 신분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대부 여성처럼 뜻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뭘 알고 있느냐. 연려불경 이부절. 자, 연려 불경 이부절은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연려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그 절개, 이게 바로 이 작품 전체의 어떤 표면적인 주제와 직결된 거예요. 바로 정절과 연관된 연려, 불경, 이부절. 그리고 이 내용이 일단 첫 번째 춘향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기생이어도 글을 많이 읽어서 연려의 마음가짐, 여인으로서의 자세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말을 하는 것은 춘향이 앞날에 대한 우려의 마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모름지기 뭐 해야 되는데 두 지아비를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만약
도련님과 제가 만나게 되면 백년가약을 맺게 되면 내가 만약에 양반 여성이었으면 뭐 하게 됩니까? 부모들이 서로 인정한 결혼이어서 그대로 뭐 하면 됩니까? 백년대로 하면 돼요. 같은 신분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야? 기생이잖아. 도련님은 양반이고. 그러면 이런 양반들이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많았느냐? 첩을 선택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련님과 잠깐 만나고 버림을 당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섬기지 못하는 정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 뭐 해야 돼? 계속 외롭게 혼자 늙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걱정이 마음 때문에. 열려는 불경기부절인데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도련님의 그 야유정을 못 이겨서, 야유정 하게 되면 보통 남성들이 그 술을 밝히고 여자를 밝혀가지고 느끼는 그런 어떤 이성에 대한 호기심, 그런 감정에 못 이겨 그냥 화답을 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도련님은 귀공자요 춘향나는 천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판소리의 운문체가 정말 잘 아주 사이언티fic하게 드러난 부분이에요. 도련님은 귀공자요 춘향나는 천이라. 일단은 사음보. 두 번째,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예요. 그래서 사사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바로 이런 율격이 음악성을 강조하고 있고 운문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도련님은 귀공자요 춘향나는 천이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슷한 구조가 대칭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 운율, 음악성이 느껴지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서로의 신분이 다름을 제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어보세요. 춘향이가 물론 지가 불렀어. 오라고 답장을 썼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정치를 하려는 자유연의 생이 보였어요. 근데 또 여기 와보면 또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해? 열려는 불경기부절입니다. 저는 정제를 지켜야 될 여인이에요. 아주 도덕적인, 유교적인 정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춘향이라는 애는 어떤 애? 알다가도 모를래. 즉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냅니다. 춘향의 양면성은 첫 번째, 춘향의 신분. 왜 신분이 양면적이냐면요,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신분적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양면성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봉건적인, 요거부터 얘기할까? 아주 근대적인 자유연의 의지 또 지니고 있으면서 반대로 봉건적으로 유교적인 정절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애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냅니다. 그래서 춘향이는 어떤 애 양면성을 지니네. 진짜 안 올려나 보다. 실패가 무섭지.
그때 잘 해서냈어? 네? 잘 해서냈어? 뭐? 야 근데 솔직히 뭐 영준이야 그렇다 치자 방학 때 왔으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쓰면 이제 잘 알아서 하니까 국어요? 아니 뭐 이거 글 써서 내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잘 써서 내니까 좀 드릴라 했는데 근데 왜? 네? 말만 하고 왜 실천 안 했어? 이거 친구가요? 응 이 영어라서 국어 수행평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국어는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영어라고 진짜 얘기했어야지 잉글리시라고 우리 아들이 어제부터 영어학원 다니기 시작했어 우리 그 애기 엄마의 다 쓸데없는 짓 같은데 그래서 누나가 다니길래 또 이게 누나는 좀 1년 넘었거든 그래서 막 잘한 척을 해 내 영어로 뭔지 알아? 뭐 몰라 에이 뭐 이러면서 막 누나가 동생 놀리는 거 엄청나거든 동생이 빡 쳐가지고 엄마 나도 영어 해줘 해가지고 얘가 간 거야 이제 7살짜리가 영어학원 늦을 거 아니야 또래보다도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평상시에 막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뭐 하면서 그 체득한 영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장난감 하면서 그 파워레인저 애니멀 킹 시리즈로 동물 이름 영어로 다 꿰고 하여튼 참 있어 그래서 갔는데 어제는 얘가 갔더니 아빠 나 진짜 영어 잘한다 아빠 그랬더니 어제 영어 선생님 나 엄청 칭찬했어 막 뭐 원더풀 브레인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나 진짜 영어 천재인가 봐 이러다가 오늘은 아까 잠깐 저리 갔다 왔거든 잠깐 뭐 갖다 줄 거 들고 저녁 먹으러 갔더니 아들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아니 그냥 오늘 기분이 별로야 왜? 학원은 영어학원 좀 재미없었어 그럼 그만둬 아니 그만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싫었어 알고 봤더니 그 주 5일 가는데 매일 선생님 바뀐대 그래서 어제 선생님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대 뭐야 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유지를 갖고 각각 다른 나라의 원어민 선생님 5분이 들어오는 거야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캐나다 발음, 호주 발음 이러면서 그 다음 또 하나 필리핀 선생님도 계신가 봐 그 필리핀이시라 그래가지고 필리핀 한때 미국 식민지였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선생님들이 야 거기 뭐 있지 이거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별로였대 오늘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과시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요즘에 뭐라 잘 발달돼 있잖아 앱도 잘 발달돼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하면 딱 한글로 번역이 되는 그런 앱도 있잖아 카메라에 뭐로 배우지 영어를 우리 아들 목표 하나야 우리 아내가 지금 헛된 거짓말을 애한테 꿈 심어줬어 뭔지 아냐 뭐냐면 너 영어 잘하면 나중에 미국 간다고 너 데리고 미국 놀러 가겠다 그래서 네가 다 얘기해서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애 지금 의욕이 차 있어 개뻥이지 뭐 어떻게 가 미국을 바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려면 보통 한 14박 15일 끊어야 되잖아 그지? 내가 14박 15일 놀 수 없는 사람이거든 맞잖아 한 5일만 쉬어도 방학을 해도 애 한 2시씩 그만두는 판에 그지? 그래서 난 못 노는 사람인데 지들끼리 한번 가봐라 나 혼자 자유시간 갖게 못 가 말이 그런 거야 자, 그럼 갈게요 소리 그만하고 도련님이 호협하여 도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 생각하면요 조금 이제 사람이 남자가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대범한 마음을 갖고 또는 어떤 이성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섬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춘절나비 꽃 본 듯이 자 여기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왔죠 춘절하면 봄입니다 봄철에 나비가 꽃을 본 듯 나비의 연관념 누구? 나비 누구? 나비가 꽃을 본 듯 나비가 꽃에 잠깐 앉았다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비가 몽룡이고 꽃이 춘향이죠 지가 꽃이래요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두 사람의 일시적인 사랑 춘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잠깐 보고 버리시면 저를 잠깐 만나고 나 다른 여자 만나야 되겠다 다른 기생을 첩으로 드리겠다 하고 저를 버리시면 청춘백발 두 목숨
마음은 청춘인데 라는 뜻도 있고 젊은 나이에 버려진 그런 두 목숨 바로 어머님 월매와 자기 춘향. 우리들은 사생이 가려우니 종당신세 어쩌시려. 우리들은 뭐하니? 목숨이 아주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니 결국 우리의 신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진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추가하자면요. 왜 춘향이가 이렇게 양반인 이몽룡과의 사랑을 두려워하는지 바로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간접병을 해버린 것이죠. 참고 춘향은요, 아까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성참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서 성춘향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월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참판은요, 젊은 날 월매와 잠깐 만나고 딸 춘향이 낳고 그냥 바로 아웃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양반에게 짧은 시간 사랑을 받고 버려진 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물이 자신을 보면서 마찬가지 똑같은 양반의 이몽룡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주저주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안일이 마지막입니다. 도련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니 사세가 그러하나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네 말처럼 그렇게 될 듯도 하나 중요한 건 그는 경박자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경박한 사람, 행동이 가볍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나 할 일이지. 이때 경박자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 나온 사람이라고? 규원가에서 화자의 남편이 어떤 사람? 장안유협 경박자. 자, 그런 사람이나 할 일이지. 나는 장부다. 장부 행사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는 그런 양반은 경박자고 나는 뭐다? 장부다. 행동이 무겁고 신중하며 생각 깊은 사람이니 뭐해라? 바로 자신을 믿어달라는 거죠. 나는 믿어도 된다. 나는 장부다. 모든 남자들이 다 이 말하죠. 난 믿어도 돼. 나는 다른 남자와 달라. 그러면 아빠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빠 빼고 모든 남자들은 다 늑대야. 그런 말 들어봤죠, 좀? 네, 저 아빠랑 불러왔어요. 그 언제부터 그래? 아빠랑 그 딸이 점점 그 서먹서먹해지는 거? 시기가 있어? 아니면 뭐 상황이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요즘에 부쩍 나한테 그 상처 주는 말을 막 해. 9살짜리 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아빠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방학에서 수요일 같은 경우 좀 일찍 들어가거든. 7시 반에 들어가면 내가 그 솔직히 약간 우리 아내는 공부는 그렇게 시켜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애들 프리하게 놔둬버리거든. 그래서 막 방이 막 난장판이야. 막 가위질한 거 막 치우지도 않고 난 그런 거 되게 못 보는 성질이거든. 야, 김치가 딱 아빠 왜? 이리 와. 똑바로 서. 근데 말투가 그래. 나는 그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같아. 똑바로 서. 아빠 왜? 방 뭐야 이게? 아니 그냥 엄마가 놀라고 다 치워. 나 지금 해야 되는데 치우고 해. 숙제했어?
아니 숙제는 엄마가 그냥 이따가 숙제부터 하고 놀아. 사람이 말이야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고 하고 싶은 걸 나중에 해야지. 계속 말로 갈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아빠가 딸이 아빠 왜 일찍 퇴근하냐고. 아빠도 늦게 수업하고 오면 안 돼. 돈도 더 벌고 용돈도 더 주게 돼. 늦게 오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벌써부터 내 얘기가 그런 말 하기 시작해서 자식 키워봤잖아. 그게 돼야 나중에 자기하고 똑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야 돼.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 가지셨을 거야. 니도 네 새끼 키워서 한번 부모 마음 느껴보라. 어쨌든 간에 경박자가 할 일이지 장부 행사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가 나를 정 못 믿겠으면 뭐 해주겠다? 불만기를 하여 주마. 자, 두 번째 불만기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그래서 잊지 않겠다고 기록해 주는 것. 그래서 훗날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글, 일종의 각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불만기를 적어주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춘향이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와, 두 번째, 이걸 써줄 정도로 춘향에 대한 진정한 사랑,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꼭 내가 너와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 꼭 약속을 지키마. 그래서 결국 의도는 뭐예요? 내 청을 들어달라. 청이 뭐였습니까? 우리 분명히 맺어보자입니다. 옛날에 프로포즈 이딴 식으로 했나봐요. 불만기 써주면서. 그래서 불만기를 하여 주마 하고 뭐 하게 됩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만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뒷이야기 좀 아셔야 됩니다. 이몽룡과 춘향이가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변심 아니죠. 바로 이몽룡의 아버지가 다시 승진하여서 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양으로. 그래서 이몽룡은 따라가고 거기에서 글 공부를 하면서 소식이 끊어져요.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돌아오마 했던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그 전에 일단 아버지가 남원부사로 있다가 서울로 승진해가면 이 자리는 공석이 되잖아요. 남원부사 자리가.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탐관들이 변학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변학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고을에 예쁜 기생들이 많다는데 싹 다 모아봐라. 그래서 기생들을 먼저 모으기 시작해요. 그 중에 춘향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걔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춘향이를 보고 네가 내 첩이 돼야 되겠다, 수청을 들라 했을 때 춘향이가 거절하죠. 왜? 열려는 불경이부절이니까. 그래서 그 춘향이가 이 말을 해요. 변학도한테. 충신은 불사이군이고 열려는 불경이부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충신은 두 임금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하를 섬기지 않습니다. 죽이시오 차라리. 그래서 사또의 생일 날 아침에 죽이려고 전날 옥에 가둬놓죠. 그때 누가 옵니까? 이몽룡이 오죠. 어떻게 와요? 거지골로 와요. 그래서 옥에 데리고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월매가, 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 하나가 내려왔다. 거기서 언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아침 뭐 하게 됩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른쪽에 핵심정리 1번이 요겁니다. 춘향의 양면적 특성. 춘향은 일단요, 이들에게 편지를 받고 만남을 약속하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랑을 성취하는 그러한 자유연의 의지도 가진 반면, 또 하나 열려 불경 이부절이라는 표면적으로 유교적인 주제, 그래서 뭐하고는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면모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춘향이가 기생과 양반사에서 태어난 신분적 양면성을 지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게 되었다? 사상도 자유연의 사상과 유교 이념을 함께 추구하는 어떤 성격? 근대적 의식과 봉건적 의식을 모두 갖춘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춘향의 양면적 성격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만기,
백년간을 맺지 않은 청을 춘향이가 뭐 하게 됩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이몽룡이 뭐 해줍니까? 불망기를 써주겠다. 의도는 이겁니다. 자신의 약조를 믿게 하려는, 자신이 믿게 하는 의도에다가 춘향을 향한 이도령의 마음이 절실하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춘향가의 주제의식, 양면적 주제의식. 물론 춘향전만이 아니라 흥부전, 심청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제의식이 양면성을 띄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의식과 이면적인 주제의식이 공존하는데, 일단 표면적인 주제의식은 유교적인 정절, 아까 이거 얘기한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자유연애입니다. 자유연애.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제의식이라면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이죠. 바꿀까요? 자유연애 말고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이라는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이면적인 주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인간해방, 신분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인간해방과 탐과 놀이에게 저항하는, 이런 서민들의 욕구가 이면적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전수설은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교훈을 주지만, 정절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대신 표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하는 방법, 바로 수절이에요. 수절. 수절이 뭐냐면 뒤에 있는 절, 이게 목적어입니다. 정절을 지킬 수자입니다. 지키다. 정절을 지키는 춘향의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정절도 보여줬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도 보여줬고, 결국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돼요? 춘향이가 이몽룡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해방도 드러나고 정절을 지키는 행위가 곧 변함도에 대한 저항의 행위였죠. 그래서 핵심은 수절이죠. 수절을 통해서 봉건적 윤리식과 함께 서민들의 욕구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춘향전이 아니고 춘향가를 마치고, 뒤에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천지꽃과 백두사신이라든가 개밥바라기 별님, 일단은 지금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모두 진도를 안 나갔던 부분입니다. 3단원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에 있는 송매인곡 미스터박 문제를 푼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다시 2단원으로 돌아가서 유춘풍전 수업 들어갈 건데, 잘 들어. 우리 이 문학을, 내신 대비를 일단 이렇게 내용 설명 한 바퀴 돌리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1, 2, 3단원 나갔다 싶으면 우리 문제 안 풀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작품 소화지 안 했잖아요.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바퀴 더 돌리고, 시험 전 다가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 정리한 학습지를 드리면서 또 한 바퀴 돌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면서 또 돌리고, 한 4바퀴 정도를 저하고 4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번 볼 거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면서도 두세 번 볼 거고. 내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뭐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한다, 이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완벽한 이해, 이게 제일 귀찮은 건데, 완벽한 이해를 해서 어떤 식으로 물어봐도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경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학의 내공이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됐을 때부터 모의고사를 봐도 그 다음에 문학 쪽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문학과 독서가 비등비등하게 서로가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1학기가 지나고 나면 문학은요, 나도 모르게 마스터가 돼 있어요. 이 과정만 잘 넘기시면. 그래서 어떤 시, 소설이 나오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자, 좀 쉬었다가 우리 파일 찍어내셔가지고 선생님이 준 문제, 송민국하고 미스터박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꾸 풀잖아요.